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진흥단장 강필령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정부의 전자정부 이용 확산과 산업진흥 방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라 함은 여기서 이제 전자문서 주관 부처인 과기부를 의미하고 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 관련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살펴볼 내용은 그동안의 추진 내용과 성과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전자문서 진흥과 관련된 신뢰 서비스 제도와 이용 확산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17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확산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거는 원래 정식 명칭은 종이 없는 세상을 위한, 종이 없는 세상을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이었는데, 중장기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장기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 유행어였는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확보와 체계적인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에서 페이퍼리스 업무 혁신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사회 전반의 업무 혁신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사회적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신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전자문서 활용 현황이 57%에 머물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종이만 요구하는 규제 및 관행과 그리고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환경이 전자문서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사회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인식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계획은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데, 16년도 전자문서 활용률이 57%인 것을 올해까지 70% 이상을 확대하는 목표로 특히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서 종이문서를 이용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그리고 국민의 체감이 큰 4대 분야, 공공, 금융, 유통, 의료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범 사업을 활성화해서 사회 전반으로 붐을 일으키자 하는 계획으로 올해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법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제 법 제도안을 냈는데 작년 6월에 이제 통과를 하고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화하는 건데, 일반 법령 한 1,400여 개의 법령에서 문서나 서면을 요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거 종이 문서를 요구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냐고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그리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유효성 요건을 마련해서 종이 문서를 요구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제출해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개별법에서 특별히 전자문서 외에 이거는 종이로밖에 받을 수 없다고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분야의 전자문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문서로 아직도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전자화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 봐 이중으로 보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전자해서 보관을 하면 종이를 폐기하면 좋은데,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나중에 감사를 대비한다든가 어떤 이의 제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종이문서도 계속 보관하는 관행이 있었죠. 그거를 혁파하는 게 전자문서 확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종이문서를 전자화해서 본 제도에서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폐기가 가능하다는 근거까지 넣음으로써 그동안에 업계나 현장에서 관행 타파를 많이 요구한 것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 외에 전자문서 중개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샵메일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PC 기반으로만 전자문서 유통을 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개방하고, 그리고 각종 전자고지나 고지서 같은 경우를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개선해서 그 사회 전반에 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확산하는 주요 분야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아직도 종이가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네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대국민 고지나 안내문이 종이로 연 4.6억 건 이상이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이 종이를 받아보기도 어렵고 요새 1인 가구가 많고 또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집배원이 방문해도 당사자가 없거나 또 종이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우편함에 있는 종이를 누가 열어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요새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앱을 통해 가지고 직접 고지서를 받아보고 그리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개선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그리고 금융 분야 특히 종이와 전자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그 부담이 많은데, 혹시 대출을 하거나 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로 사인하는 문서가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종이로 작성하고 나서는 바로 스캔을 하는데 종이도 보관하고 스캔본도 보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실내 스캔하고 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에 폐기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 같은 경우 저희가 병원을 가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종이로 받게 되는데 그 연 5억 건이나 됩니다. 그런 종이들이 낭비되고 버려지는 문제, 그리고 특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연 310억 건이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이 영수증은 연 180억 건 이상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이 문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현장에서 받으면 바로 그냥 버리죠. 폐기. 60% 이상이 폐기가 되고 있고 환경 문제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또 그러한 그 매출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은 소비자 사용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큰 의미에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 올해까지 작년까지 전자문서 이용률이 69%로 조기 달성했다고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언택트 또 디지털 뉴딜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매출 규모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9조고 올해는 10조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아직도 확산에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내 서비스 제도나 시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내 서비스 중에 전자 작업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문서를 또 전자화해서 보관을 해도 종이도 보관했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17년에 전자 작업장 제도가 도입되고, 전자 작업장이라는 건 이제 스캐너를 가지고 안전하게 문서를 스캔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보관에 효력을 주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종이로 보관하지 않고 전자화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면 법에서 이러이러한 문서를 보관해라 그러면 이렇게 보관해도 효력을 줬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도 보관해야 되고 이것도 보관해야 되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작업장이 한때는 10개, 20개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5개 정도고 해마다 한 1억 건 정도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작업을 절차에 따라서 거쳐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됐고, 그런 전자 문서를 공인 전자 문서 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보관되는 기간 중에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원래 종이 문서를 폐기하는 근거까지 마련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통과하다 보니까 이것도 05년에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7년부터 제도가 이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여기도 한때 10개 이상 그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작년 올해까지 4개까지 줄었다가 작년 또 2개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랑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자문서를 이중 보관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2월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연 한 1억 건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다양한 문서들이 이제 안전하게 스캔해서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법 후속 조치로 저희가 기술 중립성을 강화해서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보관센터, 공인 전자문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렇게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이런 보관소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런 기술 규격을 완화하고
또 모바일 앱들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이제 이런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더 활성화돼서 이제 종이 문서로 작성됐더라도 전자화해서 폐기하고 저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개자 제도를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12년에 이제 샵메이 제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C 기반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많이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18년에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신규 지정하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아까 각종 고지서나 문서들을 받아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유통 증명까지 유통 증명이라 하면 그 송수신자의 그 인적 사항과 송수신 열람 시기를 증명서에 기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키사가 안전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법정 추정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자를 통해서 문서를 보내게 되면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 열람했는지, 그리고 내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도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활용될 걸로 저희가 이제 적극 추진했습니다. 현재 9개 사업자가 인증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기존의 샵메이 사업자도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200만 건이 유통이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5천만 건, 연말까지는 1억 건 이상이 유통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봐서 아 나도 저거 받아본 적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이라고 저희가 19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연 10여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을 했고 내년에는 10억으로 좀 2억 정도 줄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바일 전자고지는 비교적 잘 진행됐다 그랬는데 그 공공행정 분야에서만 연 4.6억 건이 발송이 되고 있고 예산이 2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이로 보내면 잘 전달도 안 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놓쳐가지고 또 과징금을 낸다든가 과태료를 내는데 핸드폰으로 오면 알람도 뜨고 또 바로 납부할 수도 있고 관리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뭐 이런 체계로 지금 현재 주로 카카오페이, KT, 네이버가 보내고 있는데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이제 429개 기관에서 5천만 건 이상을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뭐 국민연금공단, 뭐 여성가족부 아니면 시에서 재산세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그 OECD에서 공공분야 혁신 사례로 올해 3월에 선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국민비서라는 제도를 또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코로나 그 백신 신청하고 예약한다든가 또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써보셔서 아마 체감하셨을 텐데 이 경우는 이제 모바일 전자고지는 과기부나 키사가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알람 정보를 주는 그런 플랫폼이 다 중개자입니다. 그래서 키사나 과기부는 이런 중개자들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 감독을 해서 다양한 분야, 이제 행정 분야, 공공 분야뿐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문서들을 안전하게 받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이제 협의해서 이런 데 더 확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이제 디지털 전환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도 관행이나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 뭐 입사 지원할 때나 회계 증빙할 때나 뭐 면허 발급할 때나 자격 증빙할 때 아직도 종이 위주로 제출을 하게 되고 종이 문서를 또 10년 동안, 5년 동안, 공공은 10년 동안이나 또 보관하는데 그 양도 많고 종이로 돼 있으면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전자하는데 아직도 일선에서는 이런 법이 개정된 그런 사항들을 모르거나 또 관행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잘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또 관계된 규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개정하도록 예를 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공공기관에 있는 기록물은
기록관이나 국가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 같은 데만 보관을 하고 또 10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는 보관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인전자문서센터 같은 경우는 안전한 보관 장소고 심지어는 원본을 폐기할 수도 있는 건데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세부 규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결해서 사회 전반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뭐 디지털 컨설팅을 받고 싶다든가 이런 규제가 문제다 그러면 저희랑 상의해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까 국민 체감하는 걸로 전자고지 위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자유 지정 공모를 병행을 하고 특히 예산이 좀 줄고 있어서 타 부처나 그 또 타 분야랑 많이 확대를 할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최근 각광받다 보니까 블록체인 시범 사업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행안부나 또 뭐 대법원 그런 데서도 전자원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전자를 추진할 예정이라서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 향후 의견을 많이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시범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 예를 들면 키사에서 앞으로 입사 문서들을 다 전자해서 기존에 저희가 입사 지원 서류만 30만 건 이상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폐기하는 이벤트를 해서 저런 공공기관도 저런 문서들을 폐기해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니까 우리도 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과도 발표하고 또 연말에 산업인의 밤이라서 다양한 방면에서 인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블록체인 분야에 시범 사업이 많다고 그랬는데 올해만 해도 시범 사업에 200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사실상 전자문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자처방전이나 재증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보낸다든가 기록물을 관리한다든가 메일을 보낸다든가 블록체인은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인 거고 이러한 것들이 잘 활용해서 실제 서비스는 우리가 전자문서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자문서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시범 사업을 하면 저희 쪽 사업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쪽에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랑 협력을 해서 더 대형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제적인 연구반 운영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 공유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4개의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는 공개를 안 하고 이제 좀 폐쇄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협회랑도 연계하고 결과를 수시로 공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자문서법하고 이후에 EIDAS 연구반 같은 경우는 법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글로벌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연구반이고요.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런 중개자나 보관소를 이용해서 서비스할 때 신서비스를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온 김에 제가 홍보할 게 있는데 아까 연말에 전자문서 산업인의 밤 행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자문서 대상 시상을 저희가 그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 특히 전자문서 관련해서 혁신을 이뤘거나 좋은 성과를 이룬 기업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지금 키사 홈페이지나 전자문서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전자문서 대상 그 유공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성과도 알리고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발표는 이상인데 질의응답을 지금 바로 얻기는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 발표 자료에 보시면 문의처가 있습니다. 여기로 어떤 거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이렇게 먼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